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은퇴 후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은퇴 후에 베트남에서 사는 건 어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베트남에서 산다. 은퇴 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퇴 자금이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은퇴 자금. 그 다음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은퇴 후에 내가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취미 활동만 해도 살 수 있을지, 예? 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활동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활동. 그 다음에는 이제 고독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은퇴 후에 베트남에 살 때 고독, 이러한 측면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베트남에서 16년을 활동을 했는데요.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은퇴 후에 물가가 한국보다 4배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4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국수 한 그릇을 먹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한 얼마 할까요? 한국에서 쌀국수 한 그릇 제가 가보니까 비싸던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쌀국수가 이제 베트남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한 1,500원? 네. 1,500원 또는 1,25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라고 해도 1,500원이라고 해도 6,000원 정도죠. 곱하기 4 하면 6,000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6,000원 할까요? 이 쌀국수가? 더 비싸죠, 쌀국수는. 아마 한국의 한 끼 식사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4배 정도 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4배. 예를 들어서 얼굴 마사지를 1시간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7,000원. 7,000원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곱하기 4, 예? 곱하기 4 정도의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하고 온몸 마사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1시간 반 동안 받는데, 전신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 같이 합쳐가지고 받는데, 팁까지 합쳐서 15,000원입니다. 15,000원. 1시간 반에. 그럼 15,000원이니까 곱하기 4, 6만원. 한국 한 6만원 더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곱하기 4로 하면은 거의 한국 물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틀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일은 수박 같은 거 굉장히 쌉니다. 과일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진짜 1,000원만, 제가 1,000원을 가지고 가서 과일을 진짜 이렇게 한 봉지 사오거든요. 한국에서는 하나도 사기 힘들어요. 하나도. 그 정도로 이제 과일은 그쪽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복숭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굉장히 쌉니다. 네, 한 1,000원이면은 이만큼 사오거든요. 바나나 같은 거 있죠. 바나나는 진짜 한 다발 되게 싱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1,000원이면 충분히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쌉니다. 하여튼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싸요. 과일, 쌀, 이런 그 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은퇴 자금이 4배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제가 자금 얘기했어요. 은퇴 자금. 그 다음에 건강.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보험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갈 때 제일 걱정인 게 병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가기 전에 하루에 3시간을 운동을 했어요. 3시간.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베트남 가서도 끊임없이 밤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병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프면 약을 사 먹는 정도였지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적인 측면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병원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보험도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 보험들. 근데 한국보다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건강하지 않으면은 재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의료비를 알아보십시오. 뭐 저는 제가 베트남에서 아파보지 않고 병원에 안 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가시는 분들 보면은 한 번에 뭐 갔는데 뭐 몇십만 원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 자금, 건강, 그 다음에 활동인데, 내가 은퇴 후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취미 활동만 해도 된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취미 활동만 해서 뭐 진짜 여행 다니면서 하면 돈도 정말 적게 들고 교통비가 싸고, 그리고 아주 여행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천국이에요. 네, 물가도 싸고 정말 천국이죠. 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리고 있는 나의 베트남, 정인태 작가의 나의 베트남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가서 여행하면서 그냥 즐기며 살겠다 그러면은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뭐 치안도 안전한 편이고요. 또 뭐 과시하거나 허세 안 부리면은 돈이 적게 들죠. 뭐 저도 굉장히 돈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고독. 근데 그 고독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생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를 받는데 15,000원이라 그랬죠. 근데 현지인들이 받는 곳에 가면은 1시간에 뭐 마사지 가격이 1시간에 한 7,000원 정도였어요. 7,000원. 현지인들이 7,000원, 외국인들이 가는 데는 15,000원,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베트남어를 하니까 그런데 수시로 갔거든요. 그 별로 외로운 거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말을 많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도 말을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옆 사람들이 말을 막 걸어요. 그리고 뭐 내가 혼자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말 걸고 같이 마시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별로 고독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워낙 그 친밀감이 높아요. 그래서 고독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독을 이기는 힘. 그런데 뭐 저는 베트남에서 고독한 건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그리운 거는 되게 있었거든요. 가족이 그리운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은퇴 후에 베트남에서 사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